네, 국내 ICT 기업들이 최근 공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 바로 인공지능, AI 반도체 분야입니다. 정부 역시 대대적인 지원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이른바 AI 두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와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일단 AI, 인공지능 반도체, 이게 기업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뭐고 기존 반도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제 인공지능, AI란 말은 IT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세탁기에도 들어가고요, 청소기에도 들어가고 또 자동차인 이제 자율주행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SNS나 인터넷 쇼핑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모방한 것이죠. 이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 분석해야 하는데 컴퓨터가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다 보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특화된 것이 바로 AI 반도체인데요.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저전력으로 실행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용어입니다.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에 자체 AI 반도체를 적용해서 기존보다 최대 70% 저렴한 비용의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인공지능의 두뇌 역할을 CPU, 중앙처리장치, 또 GPU, 그래픽 처리장치가 하고 있었는데요. 인공지능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프로세스나 전력 소모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성능을 비교해 볼 만한 사례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SK가 2020년 개발한 그 인공지능 반도체인데요. 사피온 X220이란 반도체인데 이제 기존 GPU 대비 딥러닝 연산 속도가 1.5배 빠르고 데이터 센터에 적용했을 때 이 데이터 처리 속도도 1.5배 정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또 전력 사용량은 80% 수준인데 이제 올해 이제 후속 모델을 내놓을 예정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전력 효율이 또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기존 반도체보다는 우위에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들어보니까 속도나 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값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물론이고 빅테크 기업들도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고 해요. 이게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헬스케어부터 보안, 또 일상 관리, 또 교육 등 이 수많은 부분에서 이 AI 반도체가 활용될 예정이라서 이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조사업체 이 가트너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1년 343억 달러에서 2025년 7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0조 원대 정도로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제조사는 물론 구글, 아마존 등 이 빅테크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빅테크 중 네이버가 AI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삼성전자와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 협력을 위해 이 태스크포스를 발족했고요. 하드웨어 쪽으로는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 AI에 2019년부터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 칩 양산이 들어왔고 올해 1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빅테크 네이버가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 임 기자가 몇 번 전해드렸지만 네이버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AI를 지금 집중 육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바를 선보인 이후에 검색, 쇼핑 등 이 하루 3,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네이버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고요. AI 관련 기업에도 꾸준히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반도체는 기존 반도체보다 전력 효율성이 높은 것이 이 대표적인 강점인데요. 네이버는 AI 반도체 솔루션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품질도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AI 반도체 개발 측면에 있어서 네이버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네이버가 실제 AI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좀 꼽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는 초거대 AI 같은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하드웨어 이런 부분도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네이버는 직접 이 대규모 AI 서비스를 운영해온 기술적 노하우는 물론 이 그래픽 처리 장치 기반으로도 기존 모델 대비 2배에서 3배 수준의 이 빠른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경량화 알고리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과 결합시킬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셈인데요. 또 삼성전자는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제조,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더 나아가서 고성능 컴퓨팅을 지원하는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의 기술 강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이제 네이버의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 협력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정부도 AI 반도체 육성에 좀 팔을 걷어 붙였더라고요.
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 또 국내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까지 높이겠다. 이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2030년까지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산 AI 반도체 고도화와 개발한 AI 반도체를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특히 AI 반도체 고도화 관련해선 이 3단계 기술 로드맵을 만들어서 2028년엔 중국을, 2030년까지는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 점수를 보면은 미국을 100점으로 본다면 89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보다는 좀 뒤처지는 상황이군요. 네, 중국보다도 조금 뒤처지는 지금 상황이죠. 예. 정부는 당장 이번 달에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나설 예정인데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퓨리오사 AI와의 손잡고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시장에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